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실제로 우리 혈관을 지켜주는 역할까지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중년 여성들의 혈관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지혈증 관리의 제일 큰 핵심은 탄수화물입니다. 가공된 탄수화물들은 절대적으로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쁜 것들이 다 사실은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통으로 길을 걸어오고 교수까지 했던 의사로서 이 부분은 꼭 강조드려야만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3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대체로 남성분들보다 생활습관 관리를 더 잘하십니다. 고지혈증도 원래는 여성분들이 되게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르몬의 변화죠. 안타깝게도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50대부터 해서는 여성분들의 고지혈증의 발병률이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리 갱년기와 관련 있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그냥 잠만 못 자는 게 아니고 얼굴만 붉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혈관을 지켜주는 역할까지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즉 갱년기 이후에 중년 여성들의 혈관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지혈증을 관리할 때 중요한 식사 방법, 식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고지혈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분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진료실에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다. 이미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조차 계속하는 실수인데요. 고지혈증 관리의 제일 큰 핵심은 탄수화물입니다. 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고지혈증이 나빠진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지혈증 관리를 할 때 우리가 다른 세부적인 거 뭘 드시지 마라, 뭘 드시면 좋다 보다도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는 이 내용을 설명드려야 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죠. 하지만 저는 정통으로 길을 걸어오고 교수까지 했던 의사로서 이 부분은 꼭 강조드려야만 합니다. 첫 번째 그거를 주의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지방은 오히려 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을 드시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그 지방을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제가 자세히 먹는 방법이나 어떤 음식이 좋은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좋은 음식은 첫 번째 탄수화물 줄이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3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너무 다양하게 많죠. 호두, 브라질 너트, 땅콩 등 다양한데요. 제가 이 중에 제일 좋은 견과류까지도 끝에 말씀을 드릴게요. 견과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지만 좋은 지방입니다. 왜냐하면 견과류에는 오메가3가 많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더 먹게 한 그룹과 전체적으로 칼로리를 낮추게 한 그룹, 두 그룹의 견과류의 영양성을 분석해 봤습니다. 견과류를 더 먹은 그룹에서는 3에서 19%까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LDL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는데요. 이처럼 견과류는 실제로 우리 몸에서 고지혈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호두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브라질 너트 추천드립니다. 브라질 너트는 좀 귀하긴 하지만 역시 오메가3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견과류 드시는 건 제가 언제 드실지 꼭 강조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입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드시면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요. 그때 뭘 드시면 저녁에 덜 먹게 돼요. 그게 첫 번째. 아주 큰 이득입니다. 그리고 너무 식전에 드시면은 공복감에 드시면은 속도 쓰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드시면 아주 몸에 에너지도 나고 머리 회전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혈액을 맑게 해주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 하면 우리 DHA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DHA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참치캔 광고에서 DH가 많이 들어있어서 머리를 좋게 해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DHA가 많이 들어있고 EPA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즉 DHA, EPA가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이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DHA, EPA가 바로 곧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우리 몸의 혈관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 몸 자체적으로는 이 DHA와 EPA를
잘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외부에서 충분한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등푸른 생선을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주의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등푸른 생선 중에는 몸집이 큰 생선들이 있죠. 그런 생선들에는 중금속의 함유량이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고등어나 작은 생선 위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간혹 드시는 거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강조드리는 음식은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베리류입니다. 베리류는 참 다양하게 많은데요. 딸기, 아사이베리, 블루베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고요. 화이트 케미컬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베리류가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 항산화에 도움이 되고요. 화이트 케미컬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혈관을 맑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리류 중에서도 제가 딱 집어서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베리류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우리 몸에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HDL을 조금 높여주기도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베리류 하면은 또 우리가 주의하는 게 단맛이 있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베리류는 대체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감이 있죠. 식감이 있으면은 그만큼 탄수화물 중에 식이섬유가 많은 것이고 살찌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이런 음식들 위주로 드시면은 고지혈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처에서는 포도당이나 지방, 콜레스테롤이 밀접하게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으니까 주의를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우리가 고지혈증 할 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탄수화물이었고 그 탄수화물 중에 정제 탄수화물들, 이렇게 가공된 탄수화물들은 절대적으로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쁜 것들이 다 사실은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화지방산이라든지 소금, 고칼로리 음식, 인스턴트 음식 등 이런 것들은 다 고지혈증에 나쁜 영향을 주니까요.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면이나 과자, 치킨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좀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제가 헬스 트레이너이자 가정학과 전문의잖아요. 저는 교수 시절부터 고지혈증과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저널도 많이 읽었고요. 그래서 애니제임이나 란셋 같은 유명 저널에 실린 논문도 많이 참고를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맞는 가이드라인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들을 다 취합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전문가들이 합의하에 낸 결론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18년 한국지질 동맥경화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오늘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운동은 유산소입니다. 유산소 너무 이제 간단한데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강도로 해야 될지, 어떤 시간을 해야 될지 제가 운동 전문가로서 자세히 설명드려 볼 건데요. 그래도 이 운동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일주일에 4에서 6회 중강도 운동을 30분에서 50분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할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문장에서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중강도 운동입니다. 중강도 운동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중강도 운동 자세히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중강도 운동은 뭐 좀 간편하게 하는 방법 없어요?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강도 운동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최대 심박수입니다. 최대 심박수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뛰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그 심박수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절대적으로 기준치가 있습니다. 220에서 본인의 만 나이를 빼면 그게 최대 심박수예요. 220에서 만약에 본인이 50세라고 하신다면 170 이게 최대 심박수입니다. 이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를 쓰냐 그걸 가지고 강도를 정하게 되는데요. 중강도는 여기서 55%에서 75%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170 곱하기 0.55 곱하기 0.77 한 구간인데요. 그렇게 하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93에서 127회입니다. 본인이 운동을 하면서 1분 동안 맥박수를 쟀는데 55%에서 75%로 하고 있다. 아, 그럼 내가 진짜 운동을 잘하고 있구나. 이 운동이 진짜 고지혈증에 도움되는구나.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그 운동을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편하게 하는 셈법도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했었는데요. 간편하게 하는 중강도 운동의 셈법은 옆에 사람하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어제 갔다 왔는데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임창정 씨 노래 같은 노래는 못해요. 이런 게 중강도입니다. 말은 할 수 있는데 노래 부르기는 좀 힘들어. 이게 중강도예요. 이렇게 중강도 운동을 일주일에서 4번에서 6번, 한 번에 하실 때 30분에서 50분 이상 하시면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지 그냥 좀 딱 정해달라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정해드릴게요. 대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가능하시면 토요일에 한 번 정도 더 해도 좋고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0분에서 50분 하시면 됩니다. 중강도 운동을 하실 때는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꼭 5분 정도 준비 운동, 빠르게 걷기나 가볍게 뛰기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강도 운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뛰기도 가능하고요. 수영도 가능하고요. 빠르게 걷기를 해도 그 심박수가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하시고, 다만 기저 심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이뇨제와 같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면 어지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중강도 운동을 30분에서 50분 하신다. 이것도 정해드릴까요? 저는 40분을 정해드릴게요. 40분 하시고 끝나고 5분 정도 천천히 걷기 하시면서 마무리하면 이렇게 딱 50분의 고지혈증에 도움되는 운동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런 운동은 한다고 바로바로 티가 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달 이상은 꾸준히 하셔서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구나, 이 웰빙 센스도 느끼시면서 본인에 맞는 운동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활체육 지도사이자 가정학과 전문의로서 강조드리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WHO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을 2분이라도 하는 사람은 아닌 사람과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여러 논문들이 있지만 약간의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큰 건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지금 심박수 55에서 75회를 체크하러 바로 저랑 같이 나가 보실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늘 강조드린 것처럼 실용성 있게 본인 생활에 실천을 해보시면 정말 저로서는 감사할 것 같고요. 영상 보시고 이런 관리가 더 필요하시다, 특히 중년의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병원 오시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